자, 지금은 이제 파트는 수요와 공급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어떤 큰 임팩트가 어떤 충격이 있지 않는 한 시장이 어떤 큰 변화가 경제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가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은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여기 이제 전국. 공급량하고 네. 수요량을 네.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이 빨간색 선은 네네. 그 지역 그 해에 네. 필요한 아파트의 숫자, 네네. 아파트의 숫자를 저희가 네네. 이제 추정해서 이렇게 네네. 만들어 놓은 네네. 거고요. 네네. 이 수요량은 네네. 그 국토부에서 네네. 예전에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10년 단위로 이제 그 필요 주택수 산정하게 돼 있는 주택 종합계획. 네네. 주택종합계획에서 이제 그 아파트를 저희가 따로 별도로 추출을 했어요. 근데 추출을 해서 네네. 이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네. 어떤 이게 결론이죠? 정확할 필요가 없어요. 음. 네, 정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에 필요한 주택수가 음. 만 세대다. 음. 예, 그러면 9천 세대가 공급이 되면 음. 모자라는 거냐? 음. 아니면 만천이 공급이 되면 과잉인 거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보면 만천, 만이천이 돼도 오를 때가 있고, 있고. 예, 9천이나 네. 8천이 공급이 네. 돼도 네네. 떨어질 때가 있는 네네. 거죠. 네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전에 가격이 하향할 때는 네네. 공급이 적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가격이 네네. 떨어졌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시장이 이건 수요 공급 이외에 음. 시장의 심리가 이미 가격은 떨어져라고 믿고 있는 정답이 상황에서는 심리. 그게 네. 심리예요. 예. 그런- 그러니까 이제 불이 네. 붙었을 때는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 묻지마 투자해서 며칠씩 계속 사놓는 이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리가 죽어 있을 때는 아무리 싸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디플레이션 공포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네요. 그 심리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다만 볼륨은 네. 어느 정도의 네. 그 어느 정도치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리고 알 필요는 있죠. 예, 이게 실제로 물량 자체로 네, 그 네. 시장의 가격 상승을 네, 네. 확 꺾어버릴 수 네, 있는 네. 기준이 얼마냐.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수요량의 네네. 2배가 되는 두 시점이 배가 되는 되면 시점은 정말 그거는 위험하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상승장이라고 해도 네네네네. 이걸 감당하지를 네네네. 못하더라고요. 오케이. 예. 네. 예.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전국으로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제 뭐 서울시만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부산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별도로 검색을 해서 저도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일단 뭐 전체적인 그림 보면 저 하단에 아주 큰 그거 있죠. 네네네. 예, 전국이 다 나오는 거 그거부터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그림부터 보는 게 좋죠. 네. 이렇게 네. 뭐 일단은 전국에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해서. 그리고 참고로 이게 그 네. 오피스텔을 네, 추가를 네. 할 수 있도록 네, 돼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대도시권 서울이나 네, 네. 부산 네, 이런 네, 데는 네. 오피스텔이 공급이 많은 시기가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별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전국 지역별로 이렇게 다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조금 있으면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데가 있죠. 네, 네. 네, 네. 경기도가 네, 네. 네, 경기도의 상황이 그거 지금 모두 합니다. 그죠? 무섭죠. 좋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네.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거 이거 네. 이게 사실은 초보자분들한테 그냥 쉽게 네.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큰 메리트인 것 네.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지인에서 일단 요거부터 설명해주고 다시 올라와서 네네. 내려오 들어가죠. 예. 네, 저희는 항상 이제 차트와 이 그리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차트 밑에 이제 요게 들어오는데 네네. 전국적으로 이제 수요량과 네. 공급량 그리고 네네. 범례를 넣어놨습니다. 네네. 빨간색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네네. 이제 과잉이라고 과잉이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연도별로 이제 이걸 네네. 다시 쪼개놨죠. 네네. 그래서 네. 초과, 네네. 적정, 부족 네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네. 2021년은 네. 어떻게 해도 뭐 부족 나올 지금은 수밖에 부족 나올 없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네.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계속 이제 분양 신청을 분양 공고를 하게 되면 차곡차곡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까 분양 공고를 할까 말까 분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부족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타임레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그래서 때문에. 예. 2년치 2020년은 여기에서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네네. 거의 대부분 이제 맞죠. 요 정도 그거는 선이 픽스 됐다라고 네네네. 봐주면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일단
부족이 요거 좀 설명해 네. 주시죠. 네. 80% 이하. 저희가 이제 여기 추정하는 네. 그 네. 주택 수요량에서 네. 80% 이하는 이제 부족이면? 부족이고요. 네. 그리고 80에서 120이 적정선입니다. 적정선이다. 그러니까 이게 네. 딱 뭐 한 세대 많다, 그러니까, 많다, 예, 뭐 이런 정확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이런 의미겠죠, 그죠? 네네. 오케이. 그래서 초과가 120에서 140 정도고요. 요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시장에 영향이 조금씩은 네네네. 나타나는. 네네네. 예. 그리고 과잉은 14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네네. 140%를 넘어가면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이 좀 많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죠. 많이 부담되죠, 사실. 네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보이고 있긴 하지만 걱정되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수요 공급으로만 봤을 때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제일 걱정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경기도권입니다. 경기도권. 예, 경기도고 그 다음이 이제 음. 그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경남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좀 물량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대충 보시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이 부족으로 서울이 이제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부족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울산이 부족으로 나오고 있고요. 2020년도에 예, 충북 뭐 충북, 예, 그리고 충남이- 예, 전남, 전라도 쪽이 이제 조금 예, 무난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북도 부족으로 나오고 네. 제주가 부족으로 나오고 제주도 있습니다. 부족으로 나오고. 제주도는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이제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네네네.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참 부족한 그렇죠. 예, 네. 지역이라서 네. 이거는 예외적인 지역이고 특히 제주도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조금 다른 면에서 봐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가 음. 지금 보시면 울산 같은 경우에 옆에서 한번 쭉 당겨서 보시면 2018년도에 네. 공급되는 게 10,000세대가 네네. 넘습니다. 네. 내년에도 10,000세대가 네네. 넘습니다. 근데 내후년에는 네네. 2,000세대 가량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에서는 분양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네, 걸로 안 알고 하고 있는 있거든요. 거죠. 예, 네. 분양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 할 된다고 수도 하면 없고. 네. 분양해봤자 어차피 다 네, 뭐 다 미분양이 될 미분양이니까. 테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아파트 시장의 단기적인 사이클을 만드는 예, 그 맞습니다. 기본이 되지 세부적인 않을까.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네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파리 대책 이전에 한 5, 6년, 6, 7년 동안 전국적으로 진짜 뭐 물방 고기반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물방 고기반이었던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전체적인 물량이 많이 이렇게 없었다. 네. 이에 반해서 지금은 이제 투자 붐이 일어나고 또 뭐 저금리 영향이라든지 대출이 어떤 원활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때는 이제 물방 고기반이어서 아무데나 투자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딱 한눈에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물량이 큰 볼륨이 자체가 커져 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 이제 찾아서 물건을 어떻게 투자할 물건을 찾기에는 예전보다 상당히 힘들었어. 그 이유는 뭐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이 네. 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은 있잖아요.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이거 뭐 그냥 남들이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벌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진짜 큰일이다. 초기에도 뭐 다른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뭐 이삭죽기 네네. 진짜 별들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정말 이제 뭐 어떤 자기 범위 내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대출 막 이렇게 해서 대출 잘 해주지도 않지만 이렇게 막 풀로 이렇게 투자하고 하시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 또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뭐 한번 또 네네네.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는 워낙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일단 그렇습니다. 뭐 빨간불 들어오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면적별로 이렇게 공급되는 분량을 네네. 이제 자기가 어떤 지역에 관심이 있다면 그 지역에 어떤 면적대가 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대형 평형에 대한 네.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뭐 네네. 이거는 없을 네네. 수가 없고 네네네. 이제 네. 다만 그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가 네. 차이 문제죠. 있겠죠. 네. 예. 근데 좀 괜찮은 지역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급이 50평형 이상이나 40평형대, 50평형대. 사실 저는 기준을 이제 방 4개로 보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방 4개짜리가 공급이 이제 적으면 아무래도 이제 근처에 학군이 괜찮고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수요가 이제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면적별로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양 가격. 네네. 예.
그 해당 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는 가격들이 어떻게 되느냐, 기존 구축에 비해서 이게 싸냐 비싸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구분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근데 같아요. 시장 상황이 좋으면 시장 상황이 좋은 동네들은 결국은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패턴들이 일어나겠죠. 지금 시장 좋은 곳들이 사실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런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지만 해마다 거의 평당 100만 원씩 네, 꾸준히 네, 이렇게 네, 올라가 네, 버리면 네, 네, 네. 예,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한계가 오겠죠. 그리고 반대로 네, 네. 시장이 나쁠 때는 분양 네, 네. 가격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죠. 네. 전년도 가격보다 오히려 더 싼 아파트들이 들도 나오거든요. 나오고 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양을 안 한다. 그렇게 해야 다음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분양 가격을 낮추면서 계속 공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네네네. 그냥 아예 안 해버린다. 올스톱 돼버린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게 또 바람직하고요. 네. 그러니까 분양이 막히기 전 단계가 네. 제가 봤을 때 분양 가격이 못 올라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서 충분히 네.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지역을 네. 찾으셨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공급이 많은 광주 한번 지역, 가볼까요? 광주요. 네.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간을 설정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한 2020년 12월 네. 정도까지를 네. 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10월달 현재부터 이제 2020년 12월달까지 현재 분양돼 있고 그런 것들이 네네. 단지 수로는 32개 단지가 네네네. 있고요. 네네. 세대 수는 한 2만 네네. 869세대. 네네. 네. 요렇게 이제 왜 여쭤본 줄 압니까? 우리가 올 초에 광주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 폭등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산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산 것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분명히 또 부담감을 네네네. 가진단 말이지. 그럼 이제 다른 조건을 이제 제껴놓고 지금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하니까 공급 측면에 봤을 때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거다 말이지. 이거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다 네네. 그래. 그러면 그 한마디 이 데이터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다라면 이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있을 것도 같은데. 한번 광주를 그냥 이제 아까 저기에서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보시면 현재는 이제 그 뭐 거의 비슷비슷한 네네. 물량입니다. 네네. 그리고 네네. 내년에 물량이 조금 더 조금 이제 있긴 한데, 초과를 네,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이거는 지금 요 정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어쩔 생각을 수 합니다. 없다. 네.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은데 분위기가 건설사 좋은데.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물 들어올 때 그렇게, 뛰어라. 예, 그건데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맞아요. 예. 지금 먼저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전세 지인 지수가 네네. 이제 약간 하향세를 보이고 네네.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네. 네. 공급이 이제 계속해서 더 늘어나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세가 이제 계속 네. 먼저 반응해서 먼저 좀 내려올 반응이 거고요. 내려오고 있죠. 그 네. 다음에는 이제 요 매매가 네네. 같이 이제 동반해서 네네. 매매 지인 지수도 어느 네네. 정도 꺾이고 내려오지 않을까 네네네. 이렇게 네네네. 보이는 네네네. 상황이고요. 네네. 이게 전세 지인 지수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네네. 조금은 이제 그때부터는 고려를- 경계를 좀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오케이. 자, 뭐 여기까지 하시죠. 더 네네. 세게 하면 아, 네네네. 이 정도 하면 여기 와서 나중에 이제 계시는 분들 광주 물건 들고 계시는 분이 이 지인지수 지금 전세 지인지수 18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될 때는 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딱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만 네. 적어도 이때쯤 되면은 뭐 슬슬 뭐 어떻게 관심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부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 겨울이 언제 옵니까? 가을 지나면 낙엽이 떨어질 때 낙엽이 오거든. 떨어질 낙엽이 떨어질 때 온다고. 이 정도면 이야기 되거든. 자, 네. 그러면 수요 공급 대충 설명이 끝나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하나 더. 요것만 예, 그거 정리하시죠. 보실 때 이제 아파트가 여기 이렇게 있구나라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덕양구에 뭐 한 요 정도 세대가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는 거는 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도 기능 맞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네. 네. 반드시 지금 고양 향동에 이제 이 맞아요.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게 될 건데 여기 이제 임대 아파트도 있을 거고 네. 여기가 이렇게 터지게 될 거예요. 네. 이게 터졌을 때 네네. 어느 쪽에 더 데미지가 갈 거냐 네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시고 아파트가 그렇죠. 저번 위치를. 달에 항동에 들어가도 되겠냐라고 한 분이 채팅방에서 질문을 주셔갖고 네. 제가 좀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랬어. 근데 분양가를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네네. 그 아파트 이제 대충 그 지역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다 있으니까 네네. 분양가를 보시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
과연 은평구에서 이쪽으로 넘어와 줄 것이냐. 줄 것이냐. 오, 네네.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그죠? 은평구에서 진짜 은평구 분양하는 것보다 또는 은평구 지금 평균 가격이 보다 훨씬 싸다면 당연히 가겠지. 그렇죠.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것보다 더 비싸던 게 왜냐면 새 아파트니까 네. 다시 그 아무래도 도시개발 사업 하는 데니까 아무래도 비싸다면서 이 분위기에 틈타서 그거는 또 욕할 수도 없어요. 그 시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인과관계를 한번 뒤져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은 이 정도까지 사용 설명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